2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구성인선의 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틀린 겁니다. 틀린 것.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성인선,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built up as라고 합니다. 이렇게 built up as라고 하죠. 자, 우리가 구성인선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네, 나쁜 겁니다. 자, built up as는 나쁜 거, 좋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먼저 이제 built up as를 보면 나쁜 건데,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built up as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구성인선이라고 하는데, 자, 먼저 built up as는 뭐냐면, 이렇게 공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공구가 이렇게 있죠. 공구 끝에 이제 연한 게 있으면 이렇게 달라붙어서 얘가 이제 탈락을 할 때 여기 이제 공구 끝을 같이 가지고 탈락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절삭, 표면 거칠기도 좋지 않고 나쁜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빌트업 엣지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빌트업 엣지 구성인선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영광이나 알루미늄 등과 같은 이런 연한 금속의 공작물을 가공할 때 칩과 공구 윗면의 경사면 사이에 높은 압력, 그래서 뭐 마찰 저항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높은 절삭열이 발생하고 칩의 일부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칩의 일부가 매우 단단하게 변질된다. 이 칩이 공구 날 끝에 달라붙어 절삭날과 같은 작용을 하면서 공략물을 절삭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성인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성인선에 대한 방지책이 있어요. 방지책.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칩의 유형에 보면 유동형 칩이 있는데, 좋은 칩, 우리가 이제 유동형 칩이 있습니다. 이 유동형 칩이 나오는 조건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구성인선 방지 대책을 보시면, 첫 번째, 이 절삭 깊이를 작게 합니다. 그 다음에 경사각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절삭 공구의 인선을 예리하게 한다. 그 다음에 윤활성이 좋은 절삭 유지를 사용하고 절삭 속도를 크게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구성인선을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방지하는 방법은 뭐하고 동일하냐면 유동형 칩. 이 유동형 칩이 나오는 조건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21번. 자, 1번 공구의 경사각을 크게 한다. 자, 맞죠? 자, 그 다음에 절삭 속도를 크게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윤활성이 좋은 절삭 유제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자, 네 번째, 공구의 날끝각을 크게 한다가 아니라 이제 여기 작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예리하게 하죠. 예리하게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구성인선이 이렇게 돼서 칩의 일부가 이제 공구의 일부가 이렇게 같이 탈락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절삭, 표면 거칠기죠. 표면 거칠기도 구성인선이 나타나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자, 22번. 자, 우리가 이제 절삭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절삭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우리가 이제 절삭을 하면서 절삭 온도를 측정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측정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키워드로 조금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절삭 온도 측정법. 자, 일단 칩의 색깔. 자, 칩의 색깔에 따라 온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칼로리미터, 그 다음에 공구 열전대를 삽입하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열전대가 있는데, 얘를 이제 가공하는 부분에, 이쪽 부분에, 가공하는 부분에 넣어서 온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열전대라고 해요. 열전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온도료.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열전대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복사 고온계. 자, 이제 복사 고온계는 뭐냐면, 뭐 이제 예능 같은데, TV 보면 나오는데, 뭐 이런 데다가
고기 불판 있죠. 고기 불판. 자, 이런 불판이 있으면 이런데 이제 이렇게 쏴가지고 온도를 측정하는 게 복사 고온계입니다. 복사 고온계.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절삭온도 측정법은 이런 단어들로 반드시 좀 암기해 주셔야 돼요. 칩의 색깔, 칼로리미터, 열전대, 시온도료, 열전대, 복사고온계. 자,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삭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1번 보면 열전대 나왔죠. 그 다음 2번 칩의 색깔. 자, 3번 칼로리미터 나왔고, 4번에 보면 초음파 탐지인데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4번이고, 여러분들 절삭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자주 나오니까 단어, 키워드, 우리가 키워드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3번 보겠습니다. 자, 23번. 자, 절삭 공구의 옆면과 가공물의 마찰에 의하여 절삭 공구의 옆면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절삭 공구의 옆면이 평평하게 마모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공구 마모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우리 공구 마모, 공구 인선 마모 종류는, 자, 크레이터 마모가 있고, 그 다음 이제 플랭크 마모가 있고, 치핑이 있습니다. 자, 치핑을 먼저 보면, 치핑은 여기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공구 인선이 탈락되는 경우, 자, 인선이 아예 탈락되는 경우를 우리가 치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이터 마모는 이렇게 이제 오목하게, 자, 오목하게 이렇게 파여 들어가는 걸 우리가 크레이터 마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구 여유면에 이렇게 마모가 생기는 게 있어요. 자, 여유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플랭크 마모, 또는 한국말로 여유면 마모. 그다음에 크레이터 마모는 우리가 이제 경사면 마모라고 해요. 한국말로. 자, 그럼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 보면, 자, 문제에서 보면 지금 뭐가 있냐면 절삭 공구의 옆면이 평행하게 마모된다. 옆면. 자, 이게 중요해요. 옆면. 자, 옆면이니까 우리가 플랭크 마모를 보면 절삭 공구의 절삭면이 여기 보면 평행하게 마모되는 것을 의미한 측면과 절삭면의 마찰에 의해 발생한다. 여기도 보면 지금 평행하게 마모되는 것을 말하죠. 그걸 우리가 이제 플랭크 마모라고 합니다. 자, 크레이터 마모. 자, 크레이터 마모는 칩이 처음으로 바이트 경사면에 접촉하는 접촉면은 절삭 공구 인선에서 약간 떨어져서 나타내며, 자, 여기 키워드는, 자, 보면 절삭 공구의 상면이 경사면이 오목하게 파이는 거, 이 오목입니다. 오목. 자, 오목. 자, 얘는 지금 키워드가 오목하게, 이게 키워드로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치핑이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치핑은 절삭 공구 인선의 일부가 미세하게 우리가 탈락되는 경우, 얘는 키워드가 이제 탈락이에요. 탈락. 그 다음에 플랭크 마모는 우리가 이제 평행하게 마모, 얘가 이제 키워드죠. 자, 그래서 자, 23번을 보시면 평행하게 마모니까 정답은 3번 플랭크 마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레이터 마모는 키워드가 오목하게, 자, 치핑은 키워드가 탈락입니다. 탈락. 그 다음에 플랭크 마모는 키워드가 밑에 있는 것처럼 평행하게 마모입니다. 자, 그러면 2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마찰면의 넓은 부분 또는 시동 횟수가 많을 때 저속 및 중속 축의 급유에 이용하는 방법은 돼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건 어려운데 키워드로 좀 암기해 주시면, 시동 횟수가 많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시동 횟수가 많을 때, 이제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동을 건다고 하죠. 끄거나 온오프
할 때 이런 게 횟수가 많을 때는 우리가 무슨 구비법을 쓰냐면 바로 적하구비법을 씁니다. 적하구비법. 자,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3번인데 우리가 윤활제 급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이제 이런 적하구비법이 있습니다. 자, 적하구비법의 핵심 키워드는 이게 시동 횟수가 많을 때 저속 및 중속에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일링 급유법이 있어요. 오일링 급유는 보시면 고속 주축에 균등하게 급유할 때 오일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 급유법이 있습니다. 강제 급유법은 우리가 펌프로 이제 이용하니까 이 순환 펌프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패드 급유법은 이제 패드가 나와야 되고 이제 무명이나 털 이런 단어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활제 급유 방법도 핵심 키워드로 좀 암기해 주시면 돼요. 핵심 키워드로 암기해 주시면 여러분이 문제 푸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자, 25번 보시면 자, 선반의 주요 부분이 아닌 것은 자, 선반입니다. 선반. 자, 선반의 주요 부분이 아닌 것은 자, 딱 봐도 여러분들 정답이 나오죠. 자, 1번 칼럼입니다. 칼럼. 자, 칼럼은 당연히 선반이 아니라 밀링의 주요 부분이겠죠. 주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선반의 주요는 베드, 주축대, 심압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반의 주요 부품은 베드, 주축대, 심압대, 왕복대고 자, 밀링의 주요 부분 컬럼, 니, 테이블, 아버. 물론 이제 이 아버는 이제 수평일 때도 수평 밀링 머신에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선반을 한번 보시면 자, 선반의 주요 부품인 일단 베드가 있어요. 베드는 지금 이쪽 부분이 이렇게 베드죠. 자, 이렇게 베드 위를 지금 베드 위에 여기 보면 심압대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제 왕복대가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축대는 여기가 주축대. 그 다음에 얘가 심압대. 그 다음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공구대와 왕복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반의 주요 부분은 베드, 주축대, 심압대, 왕복대가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밀링이 있어요. 자, 밀링의 주요 부분은 이제 정답에 나온 것처럼 칼럼은 기둥이라는 겁니다. 칼럼. 얘는 우리가 이제 기둥이란 뜻인데 얘가 이제 칼럼이 되겠어요. 얘가 칼럼이 되고 요 밑에 거는 우리가 이제 베이스라고 합니다. 베이스. 자, 그다음에 니는 뭐냐면 여기 무릎처럼 생긴 얘가 니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니. 그다음 얘가 이제 테이블이 될 겁니다. 테이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축대인데 자, 그래서 밀링은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5번의 1번 칼럼이 되겠죠. 칼럼은 밀링의 주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자, 26번. 자, 우리가 이제 절삭 재료 문제인데요. 현재 많이 사용한 대는 인공합성 절삭 공구 재료로 고속 작업이 가능하고 난삭 재료, 고속도강, 당금질강, 내열강 등의 절삭에 적합한 공구 재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인공합성 절삭 공구 재료입니다. 인공합성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자,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난삭 재료가 뭐냐면 가공이 어려운 재료를 우리가 이제 난삭 재료라고 합니다. 난삭 재료. 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거 인공합성 절삭 공구 재료입니다. 인공합성 절삭 공구 재료.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 우리가 입방정 지라봉소인데 CBN이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자, CBN. 자, CBN은 뭐냐면 자, 보시면 입방정 지라봉소 CBN은 자,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이겁니다. 이거 인공합성 재료이다. 인공합성 재료. 자, 다이아몬드의 3분의 2배 정도의 경도를 가지고
CBN 미소 분말을 초고온 초고압. 자, 이것도 중요해요. 초고온 초고압. 이런 단어도 좀 중요하니까 함께 해주시고, 소결하여 제작한다. 그래서 CBN은 가공이 어려운 난삭재료, 고속도강, 담금질강, 내열강 등의 절삭에 많이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인공합성재료 우리 CBN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경합금 있어요. 우리가 공구재료 초경합금, 세라믹, 서메토 좀 많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세 개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 세 개도 정말로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자, 초경합금은 일단 소결 성용.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탄화물 분말을 코발트하고 니켈, 코발트하고 니켈을 결합제로 넣어서 14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한 거고, 자, 세라믹 같은 경우는 산화 알루미늄이 분말이 주성분이라는 것들을 암기해 주시고, 자, 그리고 서밋도 중요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우리가 4번 입방정 쥐라봉소 CBN이 되겠습니다. 인공합성 절삭 공구재료. 자, 27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절삭 공구용 특수강은 절삭 공구용입니다. 절삭 공구용. 자, 절삭 공구용 특수강은 바로 정답은 우리가 이제 고속도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고속도강에 이걸 좀 외워놔야 돼. 표준 고속도강 조성. 자, 표준 고속도강의 조성은 18, 4, 1의 텅크바. 이렇게 좀 외워주세요. 텅크바. 자, 당연히 텅은 이제 텅스텐이겠죠. 그 다음에 4는 크롬, 그 다음에 1은 이제 우리 바나듐인데, 자, 이렇게 들어가. 18%, 4%, 1% 텅크바. 자, 표준 고속도강의 조성은 그렇게 암기해 주시고, 자, 그래서 고속도강 우리가 이제 절삭 공구용 공구 재료고, 나머지 니켈 크롬강, 그 다음에 불변강 내열강은 절삭 공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불변강이 있는데, 불변강은 뭐냐면 온도가 변하지 않는 강. 온도 변화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 온도 변화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엘린바 하고 우리가 인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저기 북극이나 남극, 아니면 이제 아주 더운 아프리카 지역에 지진계라든지 아니면 온도계, 이럴 때 쓰이는 재료가 있는데, 얘네들은 온도에 따라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온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가 이제 불변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공구재료강은 우리가 고속도강. 이제 다른 것들도 바로 이제 앞에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자, 그런데 이제 니켈강, 불변강, 내열강은 절삭 공구용 특수강이 아닙니다.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자, 선반 가공법의 종류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선반 가공법입니다. 선반. 자, 선반을 보면, 자, 1번에 보면 외경, 당연하죠. 드릴링 할 수 있고, 총형도 할 수 있고, 딱 봐도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더브테일 가공.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 뭐하고 비교하게 돼 있냐면, 바로 이제 밀링하고 비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밀링하고. 그래서 더브테일 가공은 바로 선반이 아니라 이제 밀링 가공법이죠. 밀링 가공법.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반 가공하고 밀링 가공의 종류를 보시면, 자, 선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경, 그다음에 단면, 절단홈, 테이퍼, 드릴링, 보링, 순화사, 암나사. 자, 그다음에 이제 정면, 곡면, 여기 보면 이제 총형이 있어요. 총형인데 얘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총형 바이트라고 그래요. 총형 바이트. 총형 바이트. 그다음에 이제 조금 중요한 게 이제 널링이에요. 선반에서만 할 수 있는 널링. 얘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널링도 많이 나오니까 보시고. 자, 밀링 보겠습니다. 밀링. 자, 밀링은 봐. 평면, 단가공, 여기도 이제 홈가공, 드릴. 자, T홈, 더브테일. 자, 얘가 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공면, 보링. 자, 보링은 뭐냐면, 자, 보링은 뚫어진 구멍을 넓히는 걸 보링이 나옵니다. 넓히는 거. 이게 바로 보링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코멘트 달아놨는데, 특히 널링 가공, 더브테일 가공이 정답으로 많이 출제되므로 반드시 암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널링은 반드시 선반 가공이고, 더브테일 가공은 밀링 가공입니다. 밀링 가공.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8번의 정답은 4번 더브테일 가공이 되겠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자, 29번 선반에서 자, 파이가 45. 자, 여러분 잘 모르시는 친구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거, 자, 45mm. 자, 얘는 바로 우리가 이제 지름을 나타냅니다. 지름. 자, R은 반지름을 나타내고, 자, 혹시 이제 SQ가 S 이게 파이가 있는데, 이거는 9의 지름입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자, 이런 영광재료를, 자, 노즈 반지름 인 초경합금 바이트로 절삭 속도 이송을 하여 다듬지라고 하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론적인 우리가 이제 표면 거칠기 값입니다. 자, 이론적인 표면 거칠기 값이 여기 뭐 절삭 속도를 구해라, 회전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론적인 표면 거칠기. 그래서 공식이 있는데, 보시면 이론적인 표면 거칠기 공식은 얘가 있습니다. H는 자, 자, 8R의 S의 제곱.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8R의 S의 제곱. 이론적인 표면 거칠기. 이론적인 표면 거칠기 H는 8R의 S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 R이 바로 노즈 반지름. 그 다음에 S는 이송이에요. 이송. 자, 그래서 S는 이송, R은 노즈 반지름. 그래서 8, 우리가 노즈 반지름이 0.6. 그 다음에 이송이 0.062 제곱이니까 정답은 0.00075mm인데 단위를 미크롬으로 바꾸면 0.75 미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자, 3번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보면 필요한 게 노즈 반지름, 그 다음에 이송만 필요하죠. 그거 아닌 지금 파이 45하고 절삭속도, 이거는 페이크예요. 페이크.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 반드시 이론적인 표면 거칠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H는 8R의 S의 제곱. 꼭 이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V는 1000분의 파이 dn 이 공식도 있고, n은 파이 d분의 1000v 이 공식도 있고, 이론적인 표면 거칠기 h는 8r의 s의 제곱. 얘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론적인 표면 거칠기 값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자, 선반 척 중 불규칙한 일감을 고적하는데, 여기에 이제 단원 얘도 좀 중요해요. 불규칙한 일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4개의 조입니다. 4개의 조. 우리가 4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조가 4개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안 봐도 단동척이 되는 겁니다. 단동척.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연동척은 조가 몇 개냐면 3개. 자, 조가 3개예요. 자, 그 다음에 마그네틱척, 콜릭척이 있는데, 자, 선반에서 사용되는 척의 종류가 있어요. 선반에서 사용되는 척의 종류가 있는데, 자, 먼저 조가 4개인 단동척이 있습니다. 단동척. 자, 단동척은 자, 좀 기억해. 4개의 조가 있다.
자, 이게 중요했죠. 공작물의 바깥지름이 불규칙하거나 중심을 편심시켜 가공할 때 편리하다. 자, 그래서 얘는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모양이 불규칙한 거. 모양이 불규칙한 거.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얘는 그래서 편심 가공이 가능합니다. 편심 가공. 자, 편심 가공은 뭐냐면, 자, 보시면 원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중심선이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자,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 그래서 보시면 중심선이 이쪽에도 있지만, 자, 중심선이 하나가 이쪽에 있겠죠, 얘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중심이 지금 1번 중심도 있고 2번 중심도 있으니까 이렇게 중심이 옮겨가는 거, 편심된 거, 이걸 우리가 편심 가공이에요. 그래서 이 편심 가공을 할 수 있는 것은 단동척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동척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동척은 조가 4개고, 자, 그 다음에 공작물이 불규칙한 거, 그다음에 편심을 가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꼭 암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연동척이 있어요. 연동척. 연동척은 조가 당연히 3개겠죠. 자,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원형, 정삼각형, 정육각형 이런 것들을 고정하는데 편리한데, 자, 또 하나 이 2개의 차이점 중에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자, 이 단동척이 더 고정이 강력합니다. 강력함. 조가 4개니까 더 고정이 강력합니다. 연동척은 조를 각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이렇게 고정력이 약합니다. 고정력이 약함. 이것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마그네틱 척은 이제 전자석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얘는 대형 공작물에는 부족합니다. 대형. 그 다음에 아무래도 힘을 적게 받으니까 절삭 깊이를 작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압척이 있어요. 유압척은 이제 유압의 힘으로 조를 움직이니까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우리가 이제 수치제어 선반용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수치제어 선반용 쓰이고, 그다음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소프트조를 이용합니다. 소프트조, 부드러운 거 이용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콜리척은 지름이 가는 고 작은 것들, 각봉 소재 이런 데 사용되는 게 바로 콜리척입니다. 그래서 선반에서 사용되는 척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조가 4개인 단동척이 되겠습니다.